좀 전에 샤워 미니스트리 통해서 홈리스 방문하고 왔는데요. 제가 좀 늦게 갔나봐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은 인터뷰 하지 못했고 그냥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왔는데 자주 보이던 얼굴들이 좀 보였었어요. 요즘 제가 이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 냄새보다 심한 여기서는 파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약 종류예요. 그런 마약을 사람들이 피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미국 생활 곁에서 보니까 화려해 보이고 막 선진국 막 좋아 보이잖아요. 자유분방하고 막 땅덩이도 넣고 막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여기 오면 약속의 땅, 여기 오면 뭐든지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오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복지가 잘 됐으니까 뭐 잘못돼도 이게 복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 힘들고 또 일이 풀리지 않고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미국에 제일 가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그죠? 기회의 땅.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건 어쩜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너무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선진국이고 또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지나고 보면 뭐든지 우리가 첫눈에 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손을 보면서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 껍질밖에 못 보죠. 우리 외모밖에 못 봐요. 그 사람의 배경밖에.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이 가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편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졌고 장애자들의 천국이다 그렇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애인 옆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돌보면서 생활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알던, 외부에서 알던 그런 미국의 어떤 복지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막 존중해주고 막 배려해주고 막 그런 것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은 정말 겉으로는 이렇게 성숙한 척, 인격 있는 척,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정말 중심은 굴입니다. 비양심적이고 거짓돼요. 근데 이 미국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새롭게 뭔가 기회를 얻으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당할 수 있잖아요. 많은 이게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다가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히나 외국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한국에서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같다면 조금 더 나은 나라,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나라 같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도
한 3년, 5년은 해봐야지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투자 단계가 있고, 돈을 쓰는 단계예요.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근데 그러다가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을 망하고, 돈만 쓰고, 또 빚을 떠맡고, 재정적 어려움을 계속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지금 경험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가요, 그게. 특히 빚이 있으면. 근데,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내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정은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넘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진을 만나거나, 홍수를 만나거나, 그래가지고, 집이 다, 이게 소멸됐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집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구호를 해요. 정부에서나, 사회에서, 이렇게, 무슨 자치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당장 급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음식이나 쉘터 같은 걸 제공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1년만, 이렇게, 1년도 길죠. 보통 1년씩이나 후원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1년 바짝 도와줬다. 근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바로 서서 막 이렇게 자립하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갑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IT 지진인가요?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때는 막, 이렇게 광고도 하고, TV에서 막, 관심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서 도와주고 했는데, 1년도 반짝이에요, 그게. 그러더니, 지금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은 이제 재난에서 자유롭게 되었는지, 본래 자기의 생활공으로 돌아갔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길게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근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우리는 이해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계속 뉴스에서 거기서 사람들 굶어 죽어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계속 그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맛이, 식수, 기본적인 거까지 좀 안 되고, 그런 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시련에서, 고난에서 금방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 감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홈리스가 된다 할지라도 국가의 복지가 잘 돼 있으면 국가 보조금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복지. 근데 홈리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와 그렇게 알려진 나라가 사실상 이게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고 있다는 거, 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 공권력이, 경찰들이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벌금 같은 거 물려가지고 홈리스에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미국은 또 법치국가 돼가지고 벌금을 엄청 세게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낼 수 없으니까 교도소 가는 겁니다. 교도소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홈리스가. 그러면은 이 홈리스가 이렇게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주변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강도를 변하지 않을까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에서 그 사람들이 자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도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보호소에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별로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언뜻 들으니까 교도소도 꽉 찼고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쉘터도 다 찼대요. 그러니까 보호소도 찼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길바닥에서도 못 있게 막 이렇게 벌칙 주고 또 때로는 폭행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사람들이 홈리스들을 좀 존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권을 그들은 항상 술, 담배, 도박, 술, 담배, 마약에 절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 많이 시대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홈리스 사회가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못 배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이고 막 한때는 정말 좋은 직장 사업하던 사람들 근데 여러 가지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그러면 양육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혼하는 순간에 때로는 이렇게 집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상대 배우자한테 뺏길 수가 있고 또한 양육비를 내면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집을 잃었는데 차에 있다. 그럼 차 안에서 자잖아요. 그 차 안에서도 자는 것도 못 자도록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같지만 시대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자는데 당연히 그 홈리스는 그러니까 차도 없는 사람은 그냥 길에서 자고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 차 안에서 자는데 차 안에서 자는 게 편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정 때문에 실수로 그러니까 한번 차에서 몇 번 잔 적이 있어요, 제가. 맨 첫 번째 잠깐 이사를 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 자정이 넘은 시간, 새벽까지 막 이삿짐을 나르다가, 이렇게, 제 딸들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문을 잠그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쇠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자야 하여튼, 몇 번 기억이 있는데, 근데, 뭐냐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차 안에서. 이렇게, 차니 굉장히 여름에는 더워요.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길바닥에 또 누가 다니면서 사람이 차 안에 있다면 또 해코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차 안에서 자는 걸 어떻게 막냐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낮 시간에는, 차 안에서 잘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홈리스가 되면은 목표의식이 없어지잖아요. 또 좌절감에 너무 빠져 있으면 게다가 그 사람이 술, 담배를 하잖아요. 마약도 하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늘 피곤합니다. 게다가 쪽잠을 자면 제대로 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요. 굉장히 항상 피곤해요. 그래서 항상 자고 싶습니다. 들어놓고 싶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낮과 밤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낮에 좀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이 다니면서 차 안에서 누가 자냐 안 자냐 그렇게 확인하고 만약에 어느 시간대에 정해진 시간대에 낮 시간에 잔다 그러면 딱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벌칙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뿐 아니라 그 장소도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차를 세워서 잘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딱 정해진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 묵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모든 것을 걸고 여기 왔다가 사업이나 모든 게 안 돼가지고 녹숙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얼마나 힘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미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모든 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이 너무너무 쉽게 유통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노방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열려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 살아도, 같은 층에 있어도 인사도 안 하잖아요. 안면 몰수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참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또 제가 멕시코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요. 굉장히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났는데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많이 열어봐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고맙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 자기의 고민거리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말하면은 욕을 먹을 거야. 물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밖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 사람들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그 수치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듯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교도소 갔다 왔고 무슨 마약을 하고 있고 마약을 한 적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십회담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더 쉽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속마음을 숨긴 채로 대화를 하는 건 껍질끼리 만나서는 진솔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컴퓨터를 보면 멀쩡해요. 정말 젊은 애들, 특히나 20대들 보면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비밀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연약함, 그러니까 무슨 마약을 했다, 뭐 한 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약은 그냥 그 노숙자나 하는 것,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미국의 참모습을. 미국 안에 얼마나 병들고 정말 굶어 있는지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렇게 탈북자 한 분이 뭐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지금 북한에 아직 있고 혼자만 여기 와 있는데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큰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본인이 데려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생각하니까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데려오면 마약을 할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참 이해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북한에서 지금 그런 것들만 따지게 되나 거기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자유도 있고 물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 가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범죄가 있고 위험이 있고 근데 그러면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자유국가에 와서 그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그 마약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 옆집에 미국에는 땅이 넓으니까 집과 집 사이에 아주 시내나 이게 아닌 이상은 좀 띄엄띄엄 있잖아요. 앞뒤 뒤뜰이 있고 하니까 공간이 있어요. 집집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 옆에서 누가 뭘 하는지 뭐 또 문 닫고 있으면 집안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옆집에 총각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폐인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집안에만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10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30대인데 계속 마약을 하고 있고 자기가 끊지 못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피우냐 하니까 차고 안에 들어가서 피운다. 아니면 밖에 나와서 피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옆방에 총각이 있었는데 걔가 저는 굉장히 깔끔을 떨어서 화장실 쓰는 거 보고 제 세면대 깨끗하게 안 한다고 막 불평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깔끔한 애인 줄 알았거든요. 되게 깐깐하고 어느 놀란 사실은 그가 담배를 핀다는 거였어요. 어디서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깜짝같이. 근데 가끔 걔가 이사가기 전에 이렇게 열린 창문, 그러니까 제 창문이랑 걔랑 창문이 같은 쪽에 열려있으니까 이런 담배 연기가 날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담배 연기가 아닌 것이 좀 달랐는데 마약 냄새 같더라고요. 그 마약 냄새가 났는데
누군가는 그 마약 냄새가 스컹크 있잖아요. 스컹크 냄새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냄새가 어디선가 날라오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그 옆집의 총각이 마약을 하는 것이 나한테 날라오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말이 제 옆방에 있는 총각이 마약하는 걸 자기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옆집에서 피는 것이 날라오는 게 가깝겠습니까? 옆방에서 날라오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옆방일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이 냄새가 스그머니 날라오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정이 넘을 시간이에요. 잠을 못 자겠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례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잠을 자야지. 남 때문에 내까지 마약을 피울 순 없잖아요, 여러분. 그 고역입니다. 제가 걔 문을 두드렸어요. 그 미안하지만 네가 뭐 지금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 피워줄래? 내가 잘 못 자겠어. 냄새가 나달라와 하니까 막 부인하더라고요. 나 안 핀다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문을 꽝 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걔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그 냄새가 또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근데 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고 난 뒤에 저희 집에 와 있는 주인 손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집안일 도와주면서 있어요. 그분들이 그 방 청소를 하러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골초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그 작은 방 안에 담배 냄새가 어찌나 났는지 그러니까 절어 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핀 게 아니라 이거 그동안 그 방 안에서 피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맡아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걔가 떠나고 난 뒤 며칠 뒤에 또 그 냄새가 시금시금 날라오기 시작한 거죠. 창문으로. 창문 열어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닫아있고 이 냄새가 지금 계속 제가 맡고 있는데 홈즈 사약 가면 이 사람들 중에 마약한 사람 많으니까 그 냄새가 나요. 정말 싫습니다. 이 냄새. 미국 사람들은 마약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옆집에 있는 청년에게 물어봤죠. 마약을 어디서 구해오느냐. 얘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장애도 있고 게다가 이렇게 마약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약 쉽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10,000원만 주면 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출처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찾아가지고 어느 가게에서 또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굿윌 같은 세컨드 핸드 스토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thrift store. 그러니까 보세 제품 파는데 재활용품 파는데 그런 가게가 많은데 미국에.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손님처럼 있다가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약을 평범한 직장인인데 마약에 절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몇 년째 마약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그 사람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 중독이 돼가지고 끊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자기가 가는 이 재활용품 가게를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약 판매상이에요. 그 사람 거기서 마약 판매상하고 정말 깜짝한 사이에 물건 주고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게에서 딱 자기 앞길을 가로막더니 당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정색해서 묻는데 너무 놀란 거 이 사람이. 그리고 찌끔했대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곧 이거나 끊어야 되겠다. 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계속 죄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얼마 지난 뒤에 이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게에서 이렇게 제가 그것을 쇼핑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딱 나타나가 자기 앞을 가로막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더란 거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데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그때 완전히 이 사람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언제나 마약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 마약을 끊고 그 리합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결심을 하는데 지금은 정말 뿌리 내리고 잘 싱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때 그 천사를 봤다고 천사를 본 것 같다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시간에 딱 그 장소에 정확하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똑같은 메시지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천사의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리는 종으로 천사를 만드셨고 가끔 천사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떤 메시지 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짓된 천사들도 있습니다. 미혹의 천사, 미혹의 영.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처럼 둔감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보신 하나님이 좀 천사인지 악령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